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양단우님, 그 다음에 몰라몰라님 안녕하세요. 우선은 이제 결산 문제를 하기 전에 여러분이 조금 준비해 주셔야 될 거는 뭐냐 하면 69의 기출문제를 우선 설치를 해 주셔야 됩니다. 교재에서는 140페이지 부분에 보면 결산 문제의 경우에는 백데이터 69의 기출을 설치해라 라고 제가 적어 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69의 백데이터를 우선 설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 데이터 같은 경우는 한국세무사회 자격시험 홈페이지에 가셔도 되고 아니면은 제 블로그나 카페에 올려놨습니다. 그거 가지고 받으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또 알려드릴 게 있어요. 지금 바탕화면에 보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출문제를 깔 때마다 빨간 아이콘들이 생기죠. 제가 저번에 70회를 한번 설치했었기 때문에 지금 70회 아이콘도 하나 보이고요. 그 다음에 69회도 한번 깐 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저번 시간에 깔았던 게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그러면 70회를 더블 클릭하면 70회 데이터가 바로 실행이 될 것이고, 프로그램이 69회를 실행하면 69회가 실행될까? 요거를 이제 궁금해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거는 아닙니다. 아니에요. 자, 제가 지금 70회를 더블 클릭해 볼게요. 자, 70회를 더블 클릭하면 프로그램이 어떻게 실행되는지 보십시오. 자, 여기 화면에 보시다시피 여기 69회라고 적혀 있는 게 떴죠. 보이시죠? 그러니까 요 말의 뜻이 뭐냐 하면 가장 최근에 설치했던 게 실행됩니다. 자, 여기 아이콘 뭐를 실행하든지 간에 상관없이요. 요 두 개가 있는데 뭐 3개가 있든 4개가 있든 다 상관없어요. 네, 몰라몰라님 안녕하세요. 뭐든지 상관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뭘 실행시키시더라도 가장 최근에 내가 설치했었던 그 데이터가 이렇게 실행된다는 거를 한번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강의 중이고 우리 교재 네, 이제 결산하고 있습니다. 결산하고 있고 142페이지 합니다. 142페이지. 자, 교재는 끝장 전산하기 2급이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서 미수, 미지급, 선급, 선수와 관련된 결산 문제를 해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 많은 분들이 좀 어려워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자, 요 부분을 보시면 우선 미수, 미지급 보이시죠? 요거랑 자, 요거를 좀 바꿀게요. 자, 미수, 미지급 있고 그 다음에 선급, 선수가 있습니다. 선급, 선수가 있죠. 여기 이렇게 있는데 미수, 미지급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요거는 발생 혹은 예상, 예상이라고 우리가 배웠었던 그거예요. 미래에 일어날 거를 미리 발생시킨다 혹은 예상한다, 그런 의미고요. 선급, 선수, 이연이죠. 이건 이연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연선, 우리 그렇게 암기하자라고 했었죠. 이제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미수수익부터 해서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결국 요거는 이제 미수금, 미지급금, 선급금, 선수금과 관련된 거는 결산에서 정리하는 그런 사항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수수익, 미지급비용, 선급비용, 선수수익, 요 부분이 바로 우리가 이제 결산 때 관리를 좀 해줘야 되는 부분이죠. 이런 것들 하는 가장 큰 궁극적인 이유가 뭐였냐면 수익과 비용은 그것이 발생하는 그 해에만 발생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내년분이 포함되어 있으면 그거 내년으로 넘기는 작업을 해야 된다, 이런 거였고, 혹은 올해분이 발생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돈을 아직 안 받았다 혹은 돈을 아직 안 줬다라는 이유만으로 장부에다가 발생시키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것을 발생시켜야 한다. 자, 그럼 지금 발생시켜야 하는 것들부터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미수수익이고요. 자, 결산일 현재 예금에 대한 당기분, 이자, 미수액은 125,000원이다. 요 부분 보이시죠? 우선 요 문장을 딱 보셨을 때 우리가 바로 아셔야 될 게 그러면은 딱 보세요. 이자, 당기분 이자, 올해 내가 받아야 될 이자가 있는데 아직 받지는 못했어. 하지만 올해
이자 받은 걸로 수익으로 인식해야 되는 부분은, 올해에 포함되는 부분은 125,000원이야. 요거거든요. 자, 요거 요령부터 알려드리면, 요 미수라는 거 보이시죠? 미수 자리를 기억해 보세요. 차변입니까? 대변입니까? 그걸 일단 기억을 하셔야 돼요. 차변이거든요. 그래서 미수 적으십시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숫자로 끝나면 수로 시작한다고 수익입니다. 금액은 125,000원. 이런 식으로 분기하시고, 대변, 이자잖아요. 이자 적으세요, 일단. 자, 이자 비용인지 수익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왼쪽에 수익이라 적혀 있죠. 그러니까 수익 이렇게 적으셔도 되고요. 혹은 이자 수익, 이자 지금 대변에 지금 적고 있죠. 대변에 적히는 거는 수익이냐 비용이냐, 수익이잖아요. 그래서 이자 수익 이런 식으로 적으셔도 되고, 두 가지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자, 미수 수익 뒤에 수익이라는 글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자도 수익이다 이렇게 적으셔도 되고요. 혹은 대변은 수익이냐 비용이냐, 대변은 수익 자리 아니냐, 그래서 지금 이자 수익이라고 적어라, 뭐 그런 식으로 두 가지 방법으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미수 수익 하시면 되고, 요건 팁을 미리 말씀드리면, 결산 때 이제 나오면 무조건 미수 자리 어딘지부터 먼저 적으십시오. 이렇게. 그리고 남는 자리에다가는 나머지 계정을 넣는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분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수 미지급은 크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자, 계속 볼까요? 자, 미지급 비용 하고 좀 자주 나왔죠? 자, 하나씩 다 해봅시다. 장기 차입금에 대한 뭐 계정 과목이 일단 나왔으니까 동그라미, 결산일 현재까지 발생한 이자를 계상하다. 발생한이란 말 보이시죠? 이건 뭐 내가 따로 돈을 줬다가 아니라 올 한 해에 포함되는 이자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거래처 입력은 생략, 계정 과목은 또 하나 주죠. 미지급 비용 써라. 됐죠? 자, 우선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부터 보세요. 여기 보시면 차입금입니다. 차입금에 대한 이자입니다. 그죠? 요 두 개를 바탕으로 해서 이자 비용이라는 거를 끄집어내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빌린 돈에 대한 이자니까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자 비용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계정 과목 두 개 나왔어요. 미지급 비용과 이자 비용 두 개 나왔습니다. 자, 이것도 방식은 똑같아요. 대변에 미지급 비용 적으시고요. 미지급 비용 자리가 대변이니까 적은 거예요. 35만원 적으시고, 차변에 이자 비용 35만원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요거 이제 분개 한번 설명만 좀 드릴게요. 차변에 보시면 이자 비용이라는 비용을 인식시켰죠. 근데 돈은 안 줬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하는 거냐면, 내가 돈은 보통 이자는 뭐 1년 있다가 줄게요 라고 하는데, 그 1년 있다가 만기 날짜가 꼭 12월 말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년에 걸쳐진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이자 비용이라는 것도 올해 분과 내년 분으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올해 분만 아직 돈을 안 줬지만 일단 비용으로 인식시키는 겁니다. 수익과 비용은 항상 그 해 분은 그 해 분으로 인식, 내년 분은 내년 분으로 인식. 꼭 계속 기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67-1번 봅니다. 영업부서의 직원급여. 우선 영업부서라는 말 보이시죠? 요 말은 이제 판관비로 처리해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판관비 800번대입니다. 800번대 판관비 800번대 이런 식으로 외우셨죠? 자, 급여는 다음 달 5일에 지급될 예정이다. 미지급이잖아요. 미지급. 요거 딱 보면서 미지급이구나. 됐죠? 바로 분개하면 됩니다. 자, 12월분 올해분이잖아요. 12월분 올해분. 올해분은 올해의 급여로 인식해야죠. 근데 내가 이걸 돈으로 아직 안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지급 비용이 되겠죠. 200만원 이런 식으로 갑니다. 자, 미수 수익이나 미지급 비용은 뭐 금액을 거의 그대로 이렇게 쓰고 있어요. 문제에 나와 있는 금액 그대로 일단 쓰는 거예요. 자, 그 다음 66-2번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12월분 영업부 사무실 임차료 계정 과목 하나, 미지급 둘, 10만원이 미계상되어 있다. 미계상이란 말은 장부에 반영이 되어 있지 않다. 자, 바로 합니다.
미지급 비용. 요거는 이제 좀 아시겠으면 차변부터 하셔도 돼요. 임차료 10만원.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2월분, 올해분이거든요. 올해분 임차료라는 비용을 인식을 하고, 그 다음에 아직 못 줬으니까 미지급 비용으로 처리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기말에 정리하는 것들입니다. 올해분과 내년분을 다 정리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기간경과분 보이시죠? 여기서 말하는 기간경과분이라는 말은 올 한 해 동안 기간이 지나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올해분입니다. 올해분. 자, 그럼 나중에 또 이런 게 나와요. 기간 미경과분 나와요. 기간 미경과분 나올 겁니다. 얘는 뭐냐면 내년분입니다. 기간 미경과분은 내년분. 그 두 가지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자, 기간 경과분 이자 비용 중에서 미지급액은 두 개 나왔잖아요. 74만원이다. 그리고 미지급 비용 계정 써라. 이렇게 또 말하죠. 이게 간혹 가다가 미지급 금 쓰라고도 하거든요. 그러면은 나는 미지급 비용으로 알고 있는데요 라고 하지 마세요. 그냥 문제에서 시키는 대로 하세요. 문제가 곧 법이니까. 근데 일반적으로는 미지급 비용이 맞습니다. 자, 대변의 미지급 비용 74만원. 차변의 이자 비용 74만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문제 특징을 한번 보시면 대변을 다 보세요. 다 미지급 비용이 이렇게 대변에 나와 있습니다. 됐죠? 그리고 아까 했었던 미수수익 보시면 차변의 미수수익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들은 특징이 있는 거예요. 앞으로는 이제 미지급이란 단어라든지 미수란 단어 나오면 그걸 먼저 지자리에 적어주세요. 그리고 미수는 수로 끝나니까 수익이라 적으시면 되겠고, 미지급은 비읍으로 끝나니까 비읍으로 시작하는 비용이라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반대쪽에는 나머지 비용 계정이 하나가 더 있을 거예요. 문제에 그거 그대로 적으시고, 그리고 금액은 문제에서 제시하는 금액 그대로 다 적으시면 돼요. 이렇게 금액이 그대로 가잖아요. 내가 따로 월할 계산할 필요는 없어요. 적어도 미지급 미수에서는 월할 계산을 내가 뭐 해야 되는 일은 거의 없었어요. 아시겠죠? 이 정도로 하시면 돼요. 자, 이제 성급비용 갑니다. 성급비용 선수수익이 우리 학생분들이 좀 많이 어려워하시는 뭐 그런 부분인데, 뭐 한번 같이 봅시다. 같이 보면 또 이해가 잘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보면서 합시다. 자, 성급비용입니다. 읽어볼게요. 기말 현재 매장 임차료로 동그라미 회계 처리한 금액 중에서 50만원 2018년 1월 임차료에 대한 1월 임차료 동그라미에 대한 선지급분이다. 체크하시고, 자, 요거 먼저 기말 현재 매장 임차료로 회계 처리한 금액 중 요까지 한번 끊을게요. 자, 여기까지 분계를 한번 적어볼게요. 예전에 내가 임차료라고 어느 정도의 금액을 차변에 분계를 했었다 이 말입니다. 뭐 대변에는 현금 같은 게 있겠죠. 근데 그 금액이 얼마인지는 알 수 없어요. 됐죠? 근데 요만큼이 비용 처리가 지금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그 다음 나오는 말을 읽어보시면 그 중에 50만원은 내년도 거야. 자,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니 비용 처리한 거 있지, 임차료. 이 중에서 내년 게 포함되어 있네? 그거 어떻게 해야 된다? 취소시켜라. 내년으로 넘겨야지.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계 들어갑니다. 대변의 임차료 먼저 적으시고요. 취소하는 거예요. 금액은 50만원. 내년 거니까. 그리고 차변에다 적습니다. 선지급분입니다. 내년 거. 그러면 선급 비용을 가시면 돼요. 50만원. 이제 이게 답인 거예요. 이게 이제 바로 답인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고,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그 다음 문제도 한번 읽어볼게요.
자산으로, 요거 잘 보셔야 돼요. 자산으로 분개한 화재 보험료 중. 자, 여기까지 일단 보세요. 예전에 내가 보험료를 1년치를 한꺼번에 냈다 이 말입니다. 우선은. 근데 그때 당시에 두 가지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거든요. 비용으로 처리할 수도 있고 자산으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에 따른다면 자산으로 처리했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선급 비용으로 우선 처리를 했다 이 말이에요. 선급 비용 자산이라서 그렇습니다. 만약에 비용으로 처리했다 라고 하면 예전에 내가 보험료라는 비용으로 처리했을 거예요. 근데 이 문제에 따른다면 자산으로 처리했다 했으니까 오케이, 자산으로 처리했어요. 이만큼 했다. 대변에는 뭐 현금 따위를 줬겠죠? 이런 식으로. 요까지는 아시겠죠? 그 다음 기간경과분이란 말 보이시죠? 요거 아까 제가 올해분이라 했잖아요. 올해분, 올해의 비용으로 처리해야 되는 부분은 100만원이다 이 말이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 방식입니다. 내가 선급비용으로 미리 처리해놨어. 근데 요거는 이제 내년분을 결산 때는 결론적으로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 내년분을 표현하는 그 계정이잖아요. 근데 딱 보니까 올해분이 100만원 포함되어 있네. 그러면 선급비용을 일단 없애자. 대변 100만원. 그리고 차변에다가 이제 올해분에 대해서 비용 처리하자. 보험료 100만원. 됐죠? 왜냐면 예전에 나는 비용 처리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예전에 선급 비용 요걸로만 처리했잖아요. 요걸로만. 맞죠? 그렇기 때문에 예전엔 내가 비용 처리한 게 따로 없기 때문에 이제서야 기말이 돼서야 보험료라는 요 계정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컨셉은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올해 분 수익이나 비용은 올해 인식, 내년분은 내년의 인식. 그러므로 이제 결론, 올해 분은 비용 계정 그대로 쓰면 되지만 내년분은 비용 계정으로 남아있으면 안 된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선급 비용이라는 계정으로 남아있든지 해야 된다. 근데 지금 방금 풀었던 72-3번 같은 경우는 선급 비용이 너무 많이 계산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줄이고, 줄인 부분은 이제 올해 분만큼 줄인 거죠. 자, 그 다음 또 볼까요? 판관비에 요 말은 이제 800번대 보험료 계정이라는 뜻이, 보험료 계정 안에는 보험료라는 계정이라고 보이시죠? 요건 예전에 내가 보험료라는 비용으로 처리했었던 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보험료 차변 이렇게 금액은 XXX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돈을 냈겠죠. 이런 식으로. 그럼 요걸 쓱 이제 기말이 됐었다 보니까 여기서 하는 말이 그거예요. 차기에 속하는 내년도 분이잖아요. 기간 미경과. 둘 다 같은 말이에요. 기간 미경과가 내년분이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 같은 말입니다. 보험료가 10만원이 포함되어 있어. 이 말의 뜻은 야, 니 보험료 예전에 너무 많이 인식했네. 이 중에서 내년분은 취소시켜라. 그거 내년에 인식해야지. 그래서 대변의 보험료 그리고 금액은 10만원. 그리고 요거를 뭐라 적냐면 선급비용 이렇게 적는 거죠. 10만원. 됐죠? 자, 판관비라고 했으니까 나중에 보험료 입력하실 때 800번대 보험료로 꼭 입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아무거나 넣으면 안 돼요. 자, 그 다음 70-3번. 자, 8월 1일에 지급하여 보험료로, 자, 여기도 비용으로 처리했죠. 보험료라는 계정으로 처리한 자동차 보험료 120만원은, 자, 우선 요거는 그림을 한번 또 그리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8월 1일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 문제는 2017년도 기준으로 했었기 때문에 2017년 2018년 요때 이렇게 기준으로 가겠습니다. 2017년이 이제 올해로 좀 생각하시면서 풀어주세요. 여러분이 이번에 시험 치러 가실 때는 2018년도가 다 올해입니다. 그것도 헷갈리시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보험료로 처리한 금액 중에서는, 자, 요때 차변에 보험료 나왔겠죠. 그 대변에는 현금 나왔겠죠. 근데 금액은 알 수 없네요. 이 중에서는 자동차 보험료 이 중에서 120만원은 2017년 요거는 보세요. 이 120만원의 뜻은요,
1년분이라는 걸 뜻합니다. 1년분이 다 120만원이거든요. 이렇게 120만원이네요. 이런 식으로. 근데 뭐 보시다시피 날짜는 8월 1일부터 내년도 7월까지다 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이제 또 구분하셔야 되겠죠. 올해분, 내년분. 총 몇 개월씩인가 보자. 손가락으로 하세요. 8, 9, 10, 11, 12. 올해는 5개월입니다. 그럼 내년은 7개월이죠. 자, 올해 분에 해당되는 금액은 지금 딱 120만원이니까 한 달에 10만원씩이네. 그럼 50만원. 올해 분은 50만원. 내년 분은 70만원. 만 인식돼야 되죠. 근데 예전에 분기했던 거 보면 보험료 120, 요때 120으로 했겠다. 그러면 120 했겠죠. 자, 근데 올해 보험료로 보고돼야 되는 금액이 50만 되면 되잖아요. 자, 그럼 50만 되게끔 남기려면 얼마를 감소시켜야 되는가? 그걸 보셔야죠. 자, 여기다 분개 적을게요. 보험료 취소합니다. 50만 남으려면 70 취소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차변에는 선급 비용이라 적고 내년 거 미리 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답인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답입니다. 자, 이제 뭐 거의 다 해가네요. 이제 선수 수익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선급 비용하고 선수 수익의 차이점, 그냥 이게 수익이냐 비용이냐만 차이고 하는 방식이 다 똑같아요. 비용 자리는 차변이고 수익 자리는 대변이다. 그거는 이제 기본적인 거니까 좀 아시면 되겠고, 결산일은 이제 단기 대여금, 대여금 보이시죠? 에 대한 이자 수익. 내가 돈을 빌려줬으니 이자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요거 중에서 기간 미경과분, 내년 거잖아요. 내년 거. 내년분 50만원이다. 자, 요건 우선 보세요. 이자 수익. 내가 이자 수익을 대변에 인식을 해놓은 금액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요 금액 전부 다가 올해분이 아니야. 내년분이 50만원 포함되어 있어. 어떡할래? 그럼 취소해야죠. 이자 수익 차변. 50만원만큼 포함되어 있는 거 내가 제거할게. 그거 내년 거 미리 받은 거야. 선수 수익 50만원. 이런 식으로. 됐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요것도 이제 들으시면서 계속 또 연습하고 하다 보면 또 뭐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될 겁니다. 지금 뭐 다들 잘 하고 계시니까. 자, 68-3번 또 보시면 이자 수익 계정에는 이라 돼 있죠. 그럼 이것도 예전에 내가 이자 수익으로 처리했었는데 얼마를, 근데 보면 단기 대금에 대한 기간 미경과 내년분이 포함되어 있어, 이 말이에요. 그 말의 뜻은 취소시켜. 내년에 인식하면 되잖아. 내년분은 내년에 인식하는 거야. 이자 수익 취소합니다. 15만원. 그리고 선수 수익 적는 거죠. 15만원이죠. 이런 식으로. 자,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계속 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또 볼까요? 67 특별 2번. 자, 결산일 현재 단기 대금에 대한 이자 수익으로 회계 처리한 금액 중, 이거 또 똑같죠? 지금 문제 다 똑같습니다. 예전에 이자 수익으로 인식한 금액이 얼마 있었다. 기간 미경과분 똑같죠? 내년 40이다. 그러면 바로 갑니다. 이자 수익 취소. 금액은 40만원. 대변에는 선수 수익이죠. 내년 거 미리 받았어. 40. 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다 똑같은 방식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다 하시면 돼요. 자, 이제 결산도 얼마 안 남았네요. 결산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임시계정 보겠습니다. 144페이지에 임시계정. 우선 임시계정의 뜻 기억나시죠? 여기 네 가지가 이렇게 있고요.
네 가지가 있는데 얘네들은 기말에 존재해서는 안 되는, 다른 말로 하면 재무제표에 표시될 수가 없는 그러한 계정들이기 때문에 결산 때 다 없애줘야 된다. 있는 것도 다 없애고 없는 거는 아예 발생이나 뭐 증가도 시키지 마라. 뭐 그런 분개하는 계정 과목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산 문제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겠죠. 자, 기말 현재 가지급금의 잔액은 영업부 직원의 사내 출장비, 시내 출장비로 판명되다. 우선 출장비는요, 계정 과목이 여비교통비죠. 자, 근데 가지급금의 잔액, 이게 얼마인지를 알 수가 없죠. 자, 요거는 순서를 좀 잘 기억합니다. 첫 번째, 가지급금. 재무상태표 계정입니까? 손익계산서 계정입니까? 그걸 일단 판단하셔야 돼요. 이거 재무상태표 계정이거든요. 자, 그러면 오른쪽 위에 재무상태표를 누릅니다. 그리고 결산 시점이잖아요, 지금 현재. 그러면 결산 시점 12월로 입력, 12월을 이렇게 찾아주시면 여기 보세요. 가지급금 금액이 40만원만큼 적혀 있습니다. 보이시죠? 그럼 지금 현재 가지급금 미리 줘놨지만 이제 뭐 어디에 어떻게 쓰일지 모르는 그런 돈이거든요. 그 가지급금이 40만원이라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 가지급금 계정은요, 급자 들어가는 차변 계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개했을 때는 가지급금 하면서 차변에 이렇게 적었을 거라고요. 대변에는 뭐 현금 같은 거 적고 이렇게 했을 거고, 출장 갈 때 보통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 가지급금, 요거는 돈을 줬긴 줬는데 뭘 왜 줬는지 모르겠을 때도 쓰고, 출장비로 미리 주고 정산하기 전에도 쓰고 하거든요. 근데 판명되다, 시내 출장비로 판명되다라는 말 보이시죠? 자, 분개 갑니다. 가지급금 일단 없앱니다. 원인 밝혔잖아요. 그리고 아까 40만원이었나? 네, 40만원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차변에다가 여비교통비 적습니다. 40만원 이렇게 됐죠? 요거 한번 입력해 볼까요? 자, 제가 일반 전표, 자, 결산 문제는 어떻게 하느냐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결산 문제에 대한 답은 일반 전표를 띄우시고 날짜 12월 31일로 해달라 했죠. 그리고 차변 여비교통비. 자, 여러 개 뜨지만 영업부라는 말은 이제 판매 관리 활동과 관련이 있겠죠. 영업 판관비. 그 다음에 금액은 40만원. 그 다음 대변 가지급금 40만원. 이런 식으로 항상 결산 문제는 12월 31일에다가 입력하시는 습관 들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또 볼까요? 기말 현재 가수금 잔액은, 그 다음에 계약금을 받은 두 개 연결 선수금이겠지. 자, 요거는 위에 가지급금과 좀 반대 개념인 가수금이거든요. 가수금은 숫자가 들어가고 대변 계정이고 부채입니다. 돈이 들어왔긴 들어왔는데 왜 들어왔는지 모르겠을 때 쓰는 거죠. 근데 금액이 안 나와 있으니 재무상태표를 가서, 아까 재무상태표 봤었거든요. 여기서 이제 쭉 내려다 보시면 가수금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지금 요거는 데이터 문제로 인해서 따로 가수금이 안 나와 있네요. 가수금이 따로 요 문제에 대해서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거는 우선 그냥 하나 드릴게요. 이거 하시는 법은 첫 번째 재무상태표 가셔서 조회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가수금 금액이 조회가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요 데이터 문제로 인해서 따로 조회가 되지 않으니까 요거는 그냥 가정하겠습니다. 얼마로 가정을 하느냐면 50만원으로 가정하겠습니다. 아마 답안 제가 드린 거랑 좀 다를 수도 있어요. 지금 제가 그냥 바로 가정했거든요. 답지에 있는 숫자 그것도 이제 조회했을 때 그 숫자가 나온다라는 가정이거든요. 자, 하고 분개는 똑같아요. 가수금이 최초에 가수금 분개할 때는 현금, 대변의 가수금 이렇게 분개됐겠죠.
근데 지금 가수금이 선수금이라는 거고 원인 밝혀졌잖아요. 그래서 차변에 가수금 먼저 적어서 다 없애버리시고 금액은 50만원, 대변에다가는 선수금, 원래의 원인을 적는 겁니다. 50만원. 근데 주의하실 점 하나 있죠. 선수금은 거래처를 체크해야 되겠죠. 이렇게 연한상사 이런 식으로. 네, 지금 질문하신 거는 잘못 입력하면 그거는 예, 맞는 말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통 이렇게 앞에 거 잘못 입력하면 뒤에 것도 말리긴 하는데, 근데 결산 문제를 가수금을 이렇게 낼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앞에 이렇게 분계 문제에서는 가수금 넣으라고 하는 경우는 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조회만 잘하면 되게끔 자기들이 나름 안 꼬이게끔 문제를 좀 내는 편이거든요. 그래 보시면 되고, 특히 그 입력은 조회랑도 관련이 좀 있습니다. 조회. 나중에 우리 조회 문제 할 건데, 조회 문제도 앞에 부분 잘못 넣으면 조회 딱 했을 때 금액이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근데 또 채점하는 기준을 보면 그것도 별도로 채점한대요. 어쨌든 내가 그 날짜를 조회를 할 수 있냐 없냐를 묻는 문제이기 때문에 앞에 것 때문에 바뀌었다 하더라도 뭐 채점은 이제 조회를 어떻게 잘 했으면 그 나오는 금액대로 조회를 했으면 맞다 해준다 이런 말도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런 게 다 정확하게 세부적으로 그 세무사회에서는 공개를 안 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쨌든 뭐 입력할 때 좀 조심해서 입력하는 그거를 습관을 좀 들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7-4번. 자, 여기 보시면 기말 잔액 지산표의 가수금 잔액 금액을 요 문제는 그냥 주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그냥 바로 분개하시면 됩니다. 가수금 60만원 이런 식으로 없애버리고요. 그 다음에 외상대금을 회수하다라는 말 보이시죠? 그럼 여기 이제 외상, 내가 돌려받는 외상, 내가 받는 외상은 뭐냐? 매입금? 아닙니다. 매출금이 돼야죠. 요거 주의하셔야 돼요. 요거 매입금 하면 틀린 거예요. 그 다음에 한국상사, 이렇게 거래처 적어야 되는 계정 과목 나왔죠? 외상 매출금. 이것도 이제 잘 확인하시면서 체크 해주시기 바랍니다. 됐죠? 자, 그 다음 인출금 유형 볼게요. 우선 우리가 인출금은 언제 분개를 많이 했었냐면, 요 문제 답은 아니고요. 제가 우리가 배웠던 걸 말씀드릴게요. 사장님께서 회사 돈을 가지고 뭔가를 샀다 이렇게 하면 인출금 처리했잖아요. 회사 돈, 현금 이런 식으로 50만원 회사 돈을 썼고 본인 개인적인 목적으로 썼다. 그럼 차변에 우리 인출금 처리했거든요. 그리고 요 인출금의 특징은 자본의 감소였습니다. 근데 제가 인출금 이야기 예전에도 한번 하면서 드렸던 말씀이 있죠. 요거 기말되면 임시계정이기 때문에 사라져야 한다. 그래서 지금 정리하다라는 표현을 썼죠. 없애라는 뜻이에요. 요거 임시계정이니까 없애. 그리고 최종적으로 차변에 이제 뭐 나오는지가 중요합니다. 요거 잘 기억하세요. 자본금입니다. 뭐 결국 회사 돈을 가지고 썼다라고 처리하겠다는 거예요. 회사 돈 뺐었으니까 이제 자본금으로 처리하자. 그리고 대변에 있는 인출금 요거는 기존에 차변에 적었던 거를 대변에 적음으로써 제거하는 겁니다. 이 빨간색이 답이에요. 인출금은 보통 이렇게 정리한다 이런 문제가 나올 거고요. 자, 그 다음 기말 현재 현금 과부족은 5만원은 원인 불명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기말 현재 현금 과부족 5만원은 여기다. 자, 요거는요 보세요. 이 현금 과부족이라는 계정이 그래서 차변에 있는지 대변에 있는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얘는 차변에 남아있을 수도 있고 대변에 남아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재무상태표를 일단 가보겠습니다. 현금 과부족이 남아있나? 네, 요것도 지금 따로 안 남아있네요. 잠깐만요. 요거 제가 잠깐 답안을 보면서 한번 좀 참고로 보여드릴게요.
네, 요거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요건 조회를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조회를 해야 됩니다. 우선 요거는 제가 미리 좀 양해 말씀 구할게요. 미리 작업을 하나 해주세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작업을 하나 해주세요. 어떤 작업을 하냐면 12월 1일 날짜로 해서요. 1일 날짜로 해서 차변의 현금 가부족 5만원 넣고요. 대변의 현금 5만원 요거를 우선 좀 넣어주세요. 이게 작업이에요. 자, 요거 작업을 하고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일반 전표로 가셔서 요 문제를 풀기 위한 작업으로 우선 차변에 현금 가부족 넣어주시고 5만원 대변에 현금 5만원 이렇게 넣어주십시오. 요 상태에서 이제 이 문제를 풀어봅시다. 네, 요건 제가 데이터 하나 가지고 우리가 지금 좀 많은 문제를 풀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한 번씩 요런 부분이 조금 미흡합니다. 그래서 요건 좀 양해 말씀 구하겠습니다. 자, 12월 1일 날짜에다가 넣었어요. 차변 현금 가부족 대변 현금 이렇게 넣었습니다. 요 상태에서 이제 다시 문제 볼게요. 자, 기말 현재 현금 가부족은 5만원인데 원인 불명이다 했죠. 자, 그러면 기말 현재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재무상태표를 여셔서 재무상태표에서 자, 여기 12월 날짜를 다시 한번 조회할게요. 방금 넣었던 게 반영이 됩니다. 자, 보시면 현금 가부족이 들어가 있죠. 자, 이 현금 가부족 보세요. 지금 자산의 자리에 있냐 부채 자리에 있냐 그것만 판단하시면 돼요. 보시다시피 지금 자산 부분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차변에 현재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됐죠? 그러면 장부에는 차변에 현금 가부족이 기록되어 있다. 그거 일단 기억. 근데 그 다음 원인 불명이라고 했죠. 그러면 어쨌든 기말에는 현금 가부족이라는 계정 없애야 되잖아요. 그래서 대변에 현금 가부족 줬고요. 없앴습니다. 임시 계정이니까 없애야 돼요. 그리고 5만원. 자, 우리 끝까지 원인 못 찾으면 계정감은 뭐 한다 했습니까? 잡, 손실 5만원. 여기 답입니다. 됐죠? 이게 이제 답이에요. 자, 됐고요. 그 다음에 64-3번 보겠습니다. 요거는 일단 보세요. 장부상 현금 잔액이 이 금액, 실제 현금 잔액이 이 금액. 장부와 현금 금액이 지금 다른 거를요. 실제가 더 크거든요. 기말에 확인했다고요. 오케이? 이 말은 장부에 현금이라는 금액이 잘못 입력돼 있다. 그래서 현금을 일단 조정합니다. 실제로. 그러면 장부에 적게 기록돼 있죠. 그럼 차변에 현금으로 적어서 늘려줘야죠. 그리고 이 두 개의 차이를 한번 계산해 볼게요. 8286 160 빼기 82 68560 17,600원 차이 납니다. 이걸 발견한 시점이 기말이 있거든요. 기말 시점에는 현금 가부족 쓰면 안 돼요. 임시 계정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말에는 현금 가부족이 등장 자체가 안 된다고요. 방금은 현금 가부족 계정 대변에 썼잖아요. 이거는 있던 것도 없애는 거지. 그죠? 그리고 여기서는 바로 잡 대변이니까 이익이 나와야 되겠네. 이렇게 17,600원 대변이니까 이래 됩니다. 됐나요? 17,600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 추가 문제랑 또 보겠습니다. 현금 가부족은 우리 이론에서 했던 제가 전반적인 걸 다 다루어 드렸던 부분 있죠. 그걸 다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세요. 그리고 지금 하는 거는 동그라미 4번에 아마 다 있을 거예요. 자, 보세요. 결산일 현재 현금 가부족으로 처리되어 있는 현금 과다액 혹은 과잉분이란 말. 일단 여기서 바로 추측하셔야 될 거는 실제가
장부보다 더 컸다는 뜻이에요. 그겁니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실제가 장부보다 더 컸다. 그리고 현금 가부적으로 처리되어 있는 이라는 말 보이시죠? 그럼 이거 어떻게 처리되어 있었는가 보자. 발견 당시 실제가 더 컸다, 장부보다. 그럼 장부가 적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현금을 늘려야 되겠지. 그래야지 실제의 금액이 맞춰지겠죠. 4만원이라고. 그리고 여기다가 현금 가부적. 예전에 이렇게 발견해가지고 이렇게 처리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말이 됐죠. 하는 말. 원인이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고 있다. 기말까지 원인이 안 밝혀졌다. 근데 현금 가부적 얘는 있으면 안 되는 애니까 일단 없애자. 차변에 적어서 없앱니다. 그리고 대변에다가는 이게 되죠. 이게 빨간 색깔이 답입니다. 됐죠? 현금 과다, 현금 과잉이라고도 하고요. 반대말은 현금 부족입니다. 그러니까 현금 과부족이란 말 자체가 현금 과다 혹은 과잉, 그 다음에 현금 부족, 이 말이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현금 과부족이란 말로 쓰는 거죠. 자, 그래서 빨간 색깔이 답이고요. 자, 그 다음 결산 시 장부상 현금보다 실제 현금이 부족하여 예전에 현금 가부족 계정으로 처리했었던 금액이 5만원이 있는데, 자, 요 부분, 요 첫 번째 줄은요, 예전에 했던 이야기예요. 예전에 장부보다 현금 실제가 부족해서 내가 처리한 적이 있었어, 이 말이. 그러면 예전에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한번 적어 봅시다. 장부가 좀 더 크죠? 그러면 지금 실제보다 더 많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현금을 줄여야죠. 50만원. 차변에 현금 가부족. 예전에 이렇게 처리했다. 50만원. 이렇게 됐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부분 볼게요. 이 중에서 이제 요거를 원인 찾으면 대변으로 얘를 지우고 원인을 차변에 적으면 돼요. 못 찾으면 얘를 일단 지우고 기말 계산 때 차변에 잡손실 적고. 자, 근데 여기서 하는 말, 이 중에서 20만원은 거래처의 개업 축하금. 자, 이 말은요, 일단 원인 찾았다는 뜻이잖아요. 그 현금 가부족. 대변을 일단 적을게요. 그리고 뒤에도 쭉 읽어보면 30만원은 당사 영업부서 직원 거래 축의금 보이시죠? 그러니까 총 50만원에 대한 원인 찾았으니까 대변 적을게요. 뭐 못 찾아도 다 없애야 되니까 일단 대변 적으면 되겠죠. 자, 하나씩 갈게요. 거래처 축하금 20만원 접대비죠. 금액 주의하세요. 20만원입니다. 30만원 우리 직원이죠. 복리후생비 30. 이게 답입니다. 자, 요 문제는 주의하실 점은 위에 제가 해놓은 파란 색깔 저 분계를 할 줄 아셔야 돼요. 애초에 그렇게 아셔야지만 대변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현금 가부족을 이렇게 다 없애야 된다라는 사실을 떠올릴 수가 있겠죠. 그 부분입니다. 그리고 차변에는 기말 때 원인을 못 찾았다 하면 차변이 잡손실로 딱 되겠죠. 근데 원인을 어떻게든 다 찾아냈거든요. 그러니까 접대비, 복리후생비 이런 식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결산 문제. 마지막 결산 문제 하고 쉬었다가 조회 문제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우선 기타 요 문제는 50회 좀 오래전에 나왔죠? 근데 요거가 이제 또 뭐 나올 수도 있어요. 충분히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자는 거예요. 우선은 읽어보겠습니다. 계정 과목 보통예금 마이너스 통장이다. 여러분 마이너스 통장 뭔지 아시죠? 마이너스 통장은 돈 없어도 뺏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보세요. 기말 현재 보통예금 잔액이 마이너스 280이라고 돼 있죠. 그리고 단기 차입금 계정으로 대체하다라고 말. 그리고 보통예금에 대한 거래처도 넣어라. 국민은행 거래처 나왔죠? 자, 여기까지 모든 정보 확인했습니다. 자, 우선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보통예금을 내가 보통예금에 돈을 넣으면, 자, 좀 올려갖고 볼까? 자, 보통예금에 돈을 넣으면 차변에 보통예금이 쌓이는 거.
이건 아시죠? 차변에 이렇게 쌓이겠죠. 근데 출금하면 대변에 보통예금이 이렇게 나가는 거잖아요. 요거 아시겠죠? 근데 마이너스라는 말은 뭐냐 하면, 마이너스란 말은 차변에 있는 보통예금보다 대변에 있는 보통예금이 더 컸다라는 거겠죠. 그 말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 대변에 요만큼의 금액이 더 입력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우리 문제에 따른다면 요 금액은 280만원이란 뜻이죠. 따라오고 있죠? 마이너스라는 말은 요 대변에 좀 더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하는 말, 요거 결국은 빚이잖아요. 빚. 갚아야 될 부채. 그래서 정확하게 이제 기말 때는 빚이란 이름, 단기 차입금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줘야 돼요. 자, 그럼 첫 번째로 하셔야 될 작업. 지금 대변에 쌓여있는 보통예금 얘 있죠? 요게 대변에 보통예금 쌓여있는 얘이죠, 얘. 얘를 일단 없애야 되겠죠. 그래서 차변에 적습니다. 보통예금 280이라고. 그리고 대변에다 적죠. 빚을 적죠. 단기 차입금이라고 280이라고. 이게 답입니다. 그게 요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보통예금일 땐 거래처도 적어야 된다 했으니까 여기 국민은행 하시면 되겠고, 단기 차입금도 적어야 되겠네. 국민은행이라고. 요까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왜 보통예금이 왜 차변에 있죠? 왜 늘어나야 되죠? 라고 질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 제가 왼쪽에 그려드린 요 그림 보고 일단 이해를 해보시고요. 이해했어요? 잘하셨어요. 혹시나 이제 또 이해 안 되실 분들을 위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여기 이제 보통예금 잔고가 0이라고 치볼게요. 그리고 지금 여기가 마이너스 280이에요. 그러면 이제 보통예금 잔고를 뭐 하는 과정이냐면 제로로 만드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증가잖아, 증가. 그래서 보통예금이 차변에 나오는 거고, 그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반대쪽에는 빚을 또 적는 거지. 뭐 이렇습니다. 자, 이제 잘 이해하셨고요. 잠깐만 쉬었다가 10시 정각에 조회 마무리하겠습니다. 조금 이따 뵙겠습니다.